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차트를 보셨을 때 그린데이입니다.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다만 달러는 좀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나쁘지 않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일제히 반등해주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조만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반토막 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중요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달릴 수가 있겠죠. 생각 같아서는 빨리 내려가려고 위에서 발로 밟아주고 싶은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쭉 하락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은 크립토 보스라는 사람이 공유를 해준 것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한국에서도 유료방이 성행한다라고 하죠. 제 유튜브 채널에도 툭하면 누가 와가지고 특정 아이디나 리딩방을 텔레그램 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유료방들 말고 이런 유명한 분석가들 있죠. 트위터 상에서 유명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종종 코인도 추천해주고 상승할 만한 차트들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무료인데요. 유료방에 굳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트위터 상에서 유명 분석가들이 이렇게 하나씩 찝어주는 코인들만 잘 보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추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료 리딩방도 그건 마찬가지죠. 들어갈 때는 이제 누가 추천을 해주겠지만은 나올 때는 알아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까지나 참고로서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미 트위터 상에서 유명 분석가들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이야기합니다. 조만간에 채권 매입 축소를 고려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는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정말로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쓰촨 정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암호화폐 채굴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쓰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력 발전 공급을 소화해줘야 되는 수요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쓰촨 지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아이오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오타가 최초의 완전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출시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이오타의 탱글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를 수 있었지만은 중앙 집중화된 성격 때문에 전에 비판을 쭉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2020년 2월에 지갑이 한번 해킹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네트워크가 중단됐었던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던 아이오타가 이번에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뤄진 분산형 네트워크인 아이오타 넥타를 출시를 했으며 넥타 같은 경우는 아이오타 허니와 함께 아이오타의 3단계 출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오타 측에서는 이 넥타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업데이트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복숭아 넥타가 생각나는 아이오타 넥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칼다노가 앞으로 6주 내에 널보스 네트워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첫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CKB, ADA를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면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널보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칼다노와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인 매틱, 이 폴리곤이죠. 폴리곤이 폴카 스타터, 이 폴카닷 기반의 폴카 스타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어찌 보면 크로스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서 고효율, 저비용 토큰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같은 경우 최근 발언을 통해서 이더리움 2.0의 확장성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쯤에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분 증명을 개발하는데 1년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6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또 따로 개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7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스 비용도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강력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2,800달러에서 2,900달러 정도, 이것을 뚫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3,500달러까지 비탈릭 오빠 달려 고고싱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3,000달러 위로 이더리움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과 함께 암호화폐 펀드로 7,4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투자에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400만 달러에 27% 정도가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에서는 400만 달러가 빠져나왔다고 했는데요. 그 400만 달러는 빠져나와서 에이다, 포카닷, XRP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코인시어스는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금융자문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디 투자를 할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투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최근 조사 결과 14%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수행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은 14%인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 미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14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 금융 전문가의 49%가 대답하기를 고객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문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는 2020년도에 비해서 17%나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문에 참여했었던 금융투자 전문가들 중에 26%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야말로 최고의 상승률을 거둬낸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어서 무제한 양적 완화,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자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대형은행들도 암호화폐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영국계 은행이지만 HSB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죠. 반면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포용하고 앞으로 유럽에서 기관 전용 암호화폐 중개 및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을 튤립 버블에 비교를 했었던 구겨하임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미국 SEC에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한 신규 펀드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구겐하임 액티브 얼로케이션 펀드라고 하는데요. 구겐하임 측에서는 해당 펀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암호화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살포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앞에서는 까고 뒤에서는 투자하고, 이 전형적인 기관들의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놀랄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SEC는 위즈덤 트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미뤘다라고 하네요. 다음 달 14일까지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14일 되면은 한 번 더 미루겠죠. 지금으로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본 코인시어스의 리포트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앞에서 봤었던 코인시어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400만 달러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비트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실물도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바이비트 측에서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69%를 차지하는 장투자들이 아직까지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며, 스트롱 핸드, 존버력이 강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축적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 공급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손바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이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멕시코의 3대 부호로 꼽히는 이름은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깔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레이저 눈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도달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종종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알을 집어넣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의 3대 부호가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둠의 세력들과도 많이 결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약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것은 아닌가. 헛소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4%.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랜 저항선을 넘어 38,000달러 돌파하자마자 바로 꼬꾸라져 내려왔죠. 약 올리냐?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제너럴이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나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에 이전 고점보다 높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승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분석인데요. 그는 조만간에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는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 일본 기준 50 SMA와 200 SMA가 데드크로스를 내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이 나온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와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력들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 50 SMA를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면은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50% 정도의 떡락이 다시 한 번 더 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격을 좀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반면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수없는 분석들을 올려주고 있는 유명 분석가인 데이비드 웨이브. 그는 이야기하기를 결국 4만 달러에서 꼬꾸라질 거임. 그러면서 헤드앤숄더도 나오면서 더 떨어질 거임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유 얄미워라 그냥. 그 다음에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이기도 한 니콜라스 멀티는 이야기해주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불장은 끝나는 것이냐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빨리 손절을 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예를 봤을 때도 예를 들어 2017년도 불장이 끝났을 때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만 주게 된다면은 그 고점 근처까지도 반등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 거면은 지금 당장 손해보면서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반등해서 팔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반등하고 나서 더 상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나가고 싶다라면은 지금은 견뎌주고 이제 좀 상승했을 때 반등했을 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등에 대한 의견을 고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프랙탈을 따라갈 수가 있다면 지금부터 축적 기간을 거친 후 그 전에 물론 한 번 더 털겠지만은 한 번 더 턴 후에 축적 기간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기관이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겁을 준다라고 해서 쫄지 말고 여윳돈만 가지고 그들과 같이 매수를 해 나간다라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그리고 미래 상황 속에서 올바른 투자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렴풋이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알트코인은 가지아라는 의미로서 토마토밭에 몽쉘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